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번 고급 팟캐스트 주제 어떤 걸로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제가 특히나 관심이 있게 읽고 있는 책이 다 언어에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오늘 팟캐스트 주제를 언어 제2의 언어, 이중 언어, 제2 외국어 이런 느낌으로 좀 잡아봤어요.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들 분이시죠.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좀 어려운 점도 많고 특히 한국어의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아요. 한국어 너무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제2 외국어, 이중 언어를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또 좀 변화될 수 있는지 내 뇌의 구조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에 좀 흥미있는 책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학 교수님께서 우연히 저에게 추천을 해주셔서 제2외국어 이중언어에 관심이 있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읽게 된 책인데요. 언어의 뇌과학이라는 책이에요. 알베르트 코스타라는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스페인 분이시더라고요. 스페인 분이시고 바르셀로나에서 교수로 활동하시던 분인데 이 책이 2017년도에 처음 출간된 책인데 2018년도 1년 뒤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한국에는 2020년도에 이제 번역돼서 출간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읽게 됐는데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쓰여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읽은 언어 책들 중에 너무 어려운 책들이 있어서 읽다가 포기한 책도 있고 그랬는데 이 책은 너무 재미있어서 술술 읽혔고 제 관심사와 지금 굉장히 부합한 책이라서 또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책이라서 열심히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괴테가 한 말 중에 외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국어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처럼 정말 제2외국어를 공부함으로써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국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특징을 잘 알아차릴 수 있고 자신의 모국어를 더 잘 구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저는 삶에서 큰 장점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또 외국에서 살게 되어서 독일어를 공부하고 독일어를 이제 제2 외국어로 삼고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한국어에 대해서 제2 외국어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더 느끼게 된 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자신의 나라의 언어 또 자신의 나라의 문화 다른 나라의 문화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책은 일단 제2 외국어를 사용하고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장점이 있다 이런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책이에요. 책이 아주 쉽게 잘 읽히는 편입니다. 언어 관련 책들 사실 좀 분석적인 책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렵고 저도 읽다가 포기한 책들도 꽤 있는데요. 재미있는 실험 같은 것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서 술술 재미있게 잘 읽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관심 있어 할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신 분들은 더 재밌고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 실험 결과들이 좀 몇 개 있어서 그런 것들도 소개를 시켜 드릴까 싶은데 5살 어린이가 영어를 사용하는 모국어로 사용하는 어린이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화면을 보여주고 또 영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화면을 보여줬을 때 당연히 영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와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자신이 못 알아듣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알아듣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더 친해지고 싶겠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이의 영상을 봤을 때와 영어를 사용하지만 프랑스 억양이 있는 아이 이렇게 보여줬을 때는 또 영어를 모국어로 억양이 없이 사용하는 아이와 더 친해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친해지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언어, 또 피부색, 인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성별 이런 것도 친해지고 싶은 그런 어떤 친구의 조건에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언어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친해지고 싶어 하는 부분에. 그래서 어떤 또 실험을 했냐면 피부색이 같고 똑같은 피부색이고 그 아이는 근데 외국인 억양이 있어요. 근데 나랑 피부색이 달라요. 하지만 억양이 없이 영어를 사용해요. 그랬을 경우 피부색은 달라도 억양이 없는 아이, 나랑 완전히 똑같이 모국어를 억양 없이 사용하는 아이와 더 친해지고 싶다고 골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친해지고 싶은 친구의 변수보다도 언어가 그 비중에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실험 결과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또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해외에 나갔을 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친밀감을 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게 되는지, 내가 얼마나 그 사람과 친밀하게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언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제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어떠한 언어를 한다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호감을 줄 수 있다는 거고 굉장히 좀 특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중 언어자들, 그러니까 이중 언어자라고 하면 두 개의 언어를 문제없이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이중 언어자들에게 마치 이 언어를 사용할 때는 아예 이 다른 언어를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쪽 언어를 사용할 때 이쪽 언어에 대한 단어들이 계속 맴돌고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쪽 언어를 완전히 머릿속에서 끄고 이쪽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좀 뇌가 더 바쁘게 움직이겠죠.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특히 또 언어 변경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국어, 그러니까 우세어, 그리고 모국어가 아닌 제2의 언어, 비우세어가 있는데 자신이 모국어를 비모국어, 그러니까 제2의 언어로 변경할 때 드는 시간, 그리고 노력, 그것과 제2 외국어를 내 모국어로 변경할 때 드는 시간 비용.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클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불편한 언어에서 내 모국어로 바꾸는 작업, 그리고 내 모국어를 좀 더 불편한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작업. 이렇게 좀 언어를 변경할 때 제2 언어를 내 모국어로 바꿀 때 더 시간 소요를 많이 한다고 해요. 언뜻 보면 내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 모국어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빨리빨리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떤 단어를 내 모국어로 바꿀 때 그때 더 그 언어 변경 비용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저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어떤 내 모국어를 제2 외국어로 바꿀 때는 더 쉽고 더 빨리 되나 봐요. 또 굉장히 흥미있는 실험이 있었어요. 한국인인데 프랑스로 입양된 아이들을 대상한 조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3세에서 8세 사이에 한국어를 계속 한국에서 사용하다가 3세, 8세경에 이제 프랑스로 입양을 간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컸을 때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입양 간 후에 더 이상 배우지 않고 프랑스어만 했을 때 그때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기억하는 것인가? 3세에서 8세까지 모국어를 한국어로 사용해서 썼는데 더 이상 이제 프랑스에 가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한국어를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실험 결과를 이 책에서 또 알려주는데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개의 단어를 보여주면서 한국 단어를 보여주면서 이 프랑스어가 한국어로 이 두 단어 중에서 무엇일까 맞춰보아라, 추측해보아라 라는 퀴즈를 했을 때 일반 한국어를 아예 모국어로 접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8세 정도면 한국에서 좀 초등교육을 조금 받다가 간 아이들도 프랑스에 가서 더 이상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성인이 되어서 전혀 한국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모국어라 할지라도 그 언어가 전혀 머릿속에 남지 않고 기억되지 않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놀랍고 흥미로웠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챕터였는데 이중 언어를 하면 뇌가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단일 언어를 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뇌의 구조가 어떻게 다를까라는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재밌게 생각한 거는 마음 이론이었어요. 마음 이론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또 더 공감해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읽어줍니다. 한 소년이 초콜릿을 주방에 놓인 빨간색 통에 넣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그 소년이 노는 동안 엄마가 주방에 들어가서 초콜릿을 다시 종이 상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소년은 주방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초콜릿을 찾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를 지켜본 실험인데요. 빨간 통, 소년이 자기가 넣고 들어간 그 빨간 통에서 초콜릿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4살 이전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자신은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 초콜릿이 지금 빨간 통이 아니고 종이 상자에 엄마가 다시 바꿔 놨다는 것을 자신은 아니까 보통 4살 이전의 아이들은 다 종이 상자에서 찾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이 아직 4살 이하는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중 언어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소년은 아직 종이 상자에 들어가 있다는 걸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빨간 통에서 초콜릿을 찾으러 갈 거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이중 언어를 하는 친구들 좀 더 그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빠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좀 더 있다라는 실험 결과를 읽게 되었어요. 이중 언어자 4살보다 어린 아이들은 60%나 빨간 통에 있을 거라고 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단일 언어자의 같은 경우는 25% 정도만 그 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숫자의 차이죠. 아마 단일 언어자 아이들보다 이중 언어를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두 개의 마음을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얼마나 그 갭이 큰지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언어의 사용은 노화를 늦추는가
좀 치매 예방 이런 걸 더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실험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 실험들이 있지만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뭐 그 조건에 대해서 결과가 난 건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중 언어자들의 의사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이중 언어를 배워서 내가 사회에서 좀 내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예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에서 그런 아파르테헤이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해서 이제 감옥에 수감도 되시고 그랬던 그 넬슨 만델라가 수감되어 있고 또 힘든 그런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아프리칸스 언어를 계속 공부를 했대요. 남아프리카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보통 호사어를 사용하는데 넬슨 만델라의 모국어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신의 모국인 남아프리카를 억압하고 또 분리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프리칸스 언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 이유, 그 아프리칸스 언어를 왜 배웠나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 넬슨 만델라가 한 말 중에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면 그 대화는 상대방의 머리로 간다. 상대방의 언어로 말한다면 상대방의 가슴으로 간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거는 사실 그 상대방이 제2 외국어로 배웠던 언어일 수 있고 근데 상대방의 언어라고 하면 그 상대방의 모국어죠. 그래서 그냥 그 상대방이 대충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 말은, 대화는 머리로 가지만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가슴으로 간다. 그래서 아마 넬슨 만델라가 아프리칸스 언어를 배운 이유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 이 책에서도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 외국어가 어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크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해요. 그 나라의 언어로 정치적인 외교를 했을 때 아니면 그게 뭐 진짜 나라의 정치일 수도 있고 또 내 사회의 정치일 수도 있죠. 내 인간관계의 정치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이중 언어를 하고 그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을 때 내 의사결정에도 얼마나 큰 결정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실험들을 보면 언어가 얼마나 강력한 사회적 범주화의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놀랍기도 한데요. 이 실험 결과들도 재밌으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카를로스 데제가 한 말 중에서 굉장히 또 인상적인 말이 있었어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두 번째 영혼을 얻는 일과 같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한국어 배우고 있고 각기 다른 언어를 배우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두 번째 영혼을 얻는 일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두 번째 영혼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어떤 생각의 범위가 커지고 또 내 두 번째 영혼이 정말 깨어나는 느낌 그런 것이죠.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과 더 가슴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실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랑 더 친해지고 싶어? 이 문제에 아이들이 똑같은 언어에 크게 친밀감을 느꼈던 것처럼 그 언어를 배움으로써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친밀도가 변화하면서 그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언어의 뇌과학이라는 알버르트 코스타의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책에 재미난 실험들 많이 있고 하니까 한번 재밌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그 언어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언어를 공부함으로써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이해할 수 있고, 문화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영혼이 생기는 것처럼, 나의 생각이 훨씬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 언어를 공부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언어만 공부하지 마시고 그 문화에 좀 더 빠져보세요. 그 사람들의 생활, 문화 이런 것들 좀 더 관심 가지다 보면 저절로 어휘량이 늘어나고 또 말하는 억양, 발음 이런 것들도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언어 공부하실 때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팟캐스트 올라올 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팟캐스트 때 만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